네,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이상의 상승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시장에 있는 이슈들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고요. 이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앤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의 임기 첫 국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오바마의 국정연설, 그 핵심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체크하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조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북한의 핵실험은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적자 감축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진정한 미국 경제 성장 엔진은 중산층의 부흥이라면서 최저임금을 20%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라고 코멘트도 내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연두교서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연두교서를 시작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맨 처음 언급한 내용이 용감한 미국인들이 이제 해외에서 미국 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큰 방향성이 맨 처음 부분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대외 문제보다는 대내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그래서 국방비 쪽은 조금 더 감축하는 쪽으로 가고 대내 실업 문제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언급한 점이 애플이 이제 미국에서 아이맥을 생산하고 있고 3D 프린터를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했고요. 또 대체 에너지가 얼마나 고용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지, 또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고용을 늘릴 수 있는지, 게다가 모기지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미국 중산층의 소비가 회복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더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미국은 뭐 출구 전략이나 경제 회복에 따른 출구 전략이나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경제 회복을 훨씬 더 활성화하기 위한 미국 주택 경기 회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대내 정책을 계속 실시할 거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국방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미국 소비가 회복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뉴스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지금 미국 정부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 이른바 시퀘스터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치권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볼 수가 있을런지요. 네, 사실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를 종합하면 정말로 시퀘스터를 2월 말, 그러니까 3월 초 이전에 정말로 합의하고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합의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의문의 이유 중에 하나는 시퀘스터 발생으로 가장 크게 감축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국방비라는 측면입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오바마 정부, 행정부 그리고 민주당 모두 국방비 감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용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시퀘스터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잃을 게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퀘스터 관련된 협의는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관련 노이즈는 2월 말이 된다고 할지라도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2012년 말에 있었던 급여세 인상이나 뭐 부자 증세 이슈는 민주당에서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2월 말에 있는 시캐스터 협의는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런지요? 분명히 시캐스터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는 한국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고용 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또 지난해 말 부자 증세 합의가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측면에서도 미국 정부의 지출은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지만 미국 기업 투자가 늘면서 총 수요를 어느 정도 담보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1분기에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시캐스터 관련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추세를 바꾸진 못할 거다. 저는 이번에 다우 산업평균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제한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내일 우리 증시는 이벤트 데이를 맞이합니다. 국내로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옵션 만기, 일본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요. 내일 이벤트 데이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내적으로도 이벤트들이 참 많은 하루입니다. 옵션 만기이고요. 이와 함께 금통위의 금리 결정 있을 텐데요. 금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영권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한국투자증권에서 채권을 담당하고 계신 채권 애널리스트 전망에 따르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되게 낮다. 분명히 박근혜 신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인 3월에 가서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대부분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로 판단되는데요. 저는 일단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거의 1,090원, 1,100원 가깝게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요. 원엔 환율은 1,160원, 1,200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분야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원엔 환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점, 그래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점이 분명히 통화 당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건 이미 상당히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사실 이번 달에 동결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확실히 글로벌 미국이라든지 일본 모두 통화를 공격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쓰면서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도 뒤처질 수는 없을 거다. 결국 이번 년은 기준금리 인하가 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1분기 안에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자,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걱정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반등의 모멘텀이 되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들리고 있던데요. 옵션 만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수급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크지 않은 한 주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서도 그렇게 큰 방향성, 그러니까 수급 부담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옵션 만기에 순매수 차익 잔고가 5.6조 원이었는데 지금 3.9조 원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순매수 차익 잔고가 1.7조 원이 하락하는 점인데요. 결국
이렇게 부담이 감소한 만큼 옵션 만기일에 특별히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많이 매수하면서 베이시스 자체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는 게 아닌 상황에서는 뭐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크게 적다라고 하니까요. 내일 옵션 만기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시장에서 현재 5,800개 이상의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시장 베이시스도 어제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됐다가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빠르게 개선세를 보이면서 현재 1포인트 이상의 콘덴고 상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부담은 없겠다라는 쪽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셔야죠.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북핵 리스크에도 견고한 국내 증시, 오늘 기관이 1,000억 이상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벤트 데이의 모멘텀을 받고 증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라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국내 증시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무려 1970선 위쪽으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일 장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런지요? 네, 제가 사실 1월 달에는 계속 한국 증시가 수급 부담이 크다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저는 2월 달에는 수급 부담은 적다라는 측면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1월 달에는 분명히 순매수 차익 잔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제 거의 다 수그러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 거래대금이 2.8조 원이었습니다. 크게 낮은 수준인데요. 결국 뭐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올 차익 매물 자체가 크게 감소하면서 거래대금도 감소한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보면 어제가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향후에 뭐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이라든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매도 물량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하는 구간은 이제 지나왔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담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준다라고 보면 코스피도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많이 매도하면서 코스피를 좀 하락하는 데 공헌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매도한 걸 다시 매수하면서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 매매 패턴도 코스피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슈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